2월 1일 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2016년 한 해가 1월달이 끝났습니다. 2월 1일이 월요일부터 시작하는데요. 이번 주 5일만 하게 되면 긴 5일의 연휴가, 설 연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설 전에 한 해, 음력으로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일들은 열심히 이번 한 주에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이 브리핑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새누리당의 공천을 둘러싼 권력투쟁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기고 있고 친박은 왜 이렇게 됐고 김무성 대표는 뭘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시점입니다. 지난 주말에 이 김무성 대표의 권력자 발언에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조선일보에 뜬금없는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대구서 진박 마케팅은 전략 미스다라고 최경환 전 부총리가 자성론을 펼쳤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설사 잘못됐다 하더라도 잘못됐다라는 말을 이야기를 왜 이 시점에서 했을까? 잘못됐더라도 지난 주말에도 토요일 일요일에도 열심히 진박 후보 사무실에 가서 배신한 정치인들에 대해서 규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실 건데 왜 중간에 잘못됐다고 자성을 하신 겁니까? 나중에 혹시 일이 잘못됐을 때 본인이 전적으로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미리 그냥 바리케이트 치는 겁니까? 저는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러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요. 자, 그 배경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현역 의원 물갈이가 먼저였는데 순서가 잘못되어서 현역 의원을 물갈이를 하려면 지금 대구 경북에 있는 현역 의원들이 얼마나 일을 하지 않았고 박 대통령을 팔아서 당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배신을 했고 국민들은 이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심판해달라, 특히 결정적인 계기는 이 국회법 개정안이 5월 29일 통과되는 어떤 과정에서 보인 행태들일 거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을 드러내고 그 자리에 진박들을 꼽아서 해야 되는데 일이 순서가 잘못되어서 구태로 비난받고 진박 후보는 잡박이다, 철새박이다, 이렇게 조롱을 받는다. 그래서 지역민들에게 현역은 피해자로 대통령은 가해자로 잘못 비춰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공천 룰을 정할 때 제대로 해야지, 그걸 정하지 않고 그냥 진박이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물갈이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김무성 대표는 본인의 권력자 발언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면서 일체 해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밀고 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와중에 김무성 대표는 일요일인 31일 어제 저녁에 서울 강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강서구니까 혹시 김성태 의원의 지역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 음식점에서 당내 초재선 50명과 만찬회동을 가졌는데요. 그 50명이 다 비박계로 이렇게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자 발언으로 친박과의 갈등이 극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비박계가 본격적으로 세결집에 나선 게 아니냐, 그렇게 대표가 이 공천을 앞둔 시점에서 현역 의원들을 모았다. 그리고 그 현역 의원들은 대부분이 다 공천을 다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매우 참 의미심장하죠. 자, 이 자리에서 김무성 대표가 상황식 공천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총선에 열심히 뛰어서 살아오길 바란다. 자, 이 말이 뭔 말입니까? 김무성 대표는 지금 비박계 대부분이 살아와서 본인의 이 대선 가는 길에 내지는 의원직전부제 개헌에 미끄럼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입장을 밝혔죠. 그래서 서로 지역구 이름을 불러주고 파이팅 했다고 합니다. 자, 공정한 경선 그리고 최대의 개혁이 다라고 주장하는 새누리당의 지금 경선을 앞두고 당 대표가 비서실장을 시켜서
비박계 50명을 모아서 단합대회를 했다. 이것이 정말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은 당대표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될 시기에 자중자애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김태흠 의원은 대표가 제정신인지 모르겠다. 총선을 앞두고 공천 대상자를 줄 세우고 특정 의원을 선별해서 살아 돌아오라 얘기를 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김무성 대표는 권력자 발언을 연이틀 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요, 지난주에. 연이틀 했다는 것은 실수가 아니죠. 그리고 28일 날, 목요일 날, 이제 3일째 날 친박의 자장이라고 하는 서청원 대표. 요즘 뭐 서청원 대표를 친박 스스로도 자장이라고 대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그냥 험한 소리 할 때나 총대 매시는 분 아닙니까? 좌장을 뭐 험한 일에나 앞세우고 좋은 일은 딴 사람들이 다 하면 이게 좌장입니까? 그래서 서청원 대표가 또 총대를 메고 김무성 대표 앞에서 그렇게 핏대를 세웠는데요. 그래도 김무성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해명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의 핵심은 친박은 왜 최경환 부총리, 전 부총리의 자성대로 미리 물갈이를 갖다가 하려고 해야 될 것이고, 그 부분을 김무성 대표의 상향식 경선이 그야말로 개혁이 아니다. 유령당원이 속출하고 현역들의 기득권 프리미엄이 있고 선거구 획정도 안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상향식 경선이 그야말로 페어, 공정하고 투명하고 이렇게 진행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19대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국민이 말하듯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이 사람들을 일정하게 물갈이를 하고 그 다음에 상향식 경선을 해야 되고, 그 물갈이 된 지역에는 한마디로 이 공천 경선 경쟁력이 떨어지는 능력 있고 전문성이 있고 새누리당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넣기 위해서 전략 공천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싸워야 되는 겁니다. 한 40%는 날리자. 그 40%는 전략 공천을 하고 나머지는 60%는 상향식 공천을 하자. 이렇게 싸워야 되고, 그 과정에서 뭐 컷오프가 40%에서 30%로 줄어들든, 또 이 그 컷오프한 자리에 전부 전략 공천이 아니라 그 중에 절반은 전략 공천, 절반은 거기도 경선을 하자. 이런 식으로 싸웠어야 되는데요. 그거를 싸우지 않고 경선에 대한 부분을 그냥 김무성 대표의 상향식 경선, 오픈 프라이머리 주장하다가 안심번호 뭐 경선이라고 하면서 전화 여론조사 한번 싹 돌려서 끝내겠다라는 그 부분을 동의해 준 겁니다. 자, 지금 한번 보십시오. 선거구 획정도 안 돼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도 안 돼 있는 마당에 예비 후보들이 제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안 돼 있습니다. 예비 후보들은 당원 명부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유령 당원이 전국에 속출하고 있습니다. 과연 새누리당의 전화 여론조사가 정말로 공정하고 페어하고 투명하게 진행될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지난번에 대전 중구에선가 유령당원 문제가 등장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1월 31일까지 유령당원 여부를 전수조사하겠다는데 진짜 전수조사를 했는지 공개를 좀 해보십시오. 자, 이런데도요, 새누리당 친박들은 공천룰 특별기구에서 하자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진박들 뭐 10여 명을 대구 경북하고 뭐 부산 기장이나 이런 데 뽑아서 그거에 집중해 왔습니다. 무슨 생각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 15명이 설사 정말로 기적적으로 공천이 되어서 살아왔다 칩시다. 그렇다고 그 15명을 데리고 새누리당이 총선 이후에 제대로 갈 거라고 봅니까? 대통령의 뜻이 관철되고 개혁을 하는데 앞장설 거라고 봅니까? 그 사람들 다 관료고 정치꾼이지 않습니까? 자, 고위 관료 출신들이 대통령을 위해서 끝까지 목숨을 던지는 순장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사람을 안 해서 이렇게 대통령이 외롭게 됐습니까? 정말 웃기는 소리입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러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 어지간하면 박 대통령이 하는 일을 이해를 하려고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정말 유병헌 때나 몇 번 제가 좀 들이받기도 했지만 그건 충정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진박 논쟁을, 그 논쟁을 이끌고 가는, 진박을 이끌고 승리해야 할 대구 경북의 총사령관이자 친박의 최고 실세라는 최경환 전 부총리조차도 실패했다고 자인을 벌써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패했다고 말하기 전에요, 제대로 했어야 되는 거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패했다라는 것은 본인이 주말에도 열심히 뛰셨지만은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왜 이랬을까?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안철수 탈당하고 분당이 되니까 아마 안철수 당이 더민주는 거의 지리멸렬하고 안철수 당이 야권의 일당이 되는 거 아니냐. 어쨌든 야권이 크게 두 조각으로 갈라질 거니까 선거는 하나마나 우리가 이겼다. 200석에서 180석은 넉넉 잡고 될 거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총선 이후에 이원 집정부제 개헌이 무조건 가능할 거다. 안철수 당도 뭐 개헌에 찬성할 거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도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원하고 친박의 일부 핵심도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원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개헌이 될 환경이 되었다. 자, 그게 되고 총선에서 승리했고, 그리고 이제 그 가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장관, 수석 이런 사람들을 대구 경북에 집중적으로 뽑아서 대통령의 정치 본거지에서 받침하게 하고, 또 앞으로 분구 정설되는 선거구 몇 군데에 우선 추천 넣어서 한 7, 8명 꼽으면 아마 지금도 절반쯤은 우리를 따라오니까 당 내부에 거기에 또 뭐 한 2, 30명이 더 보태지면 결국은 우리가 우위가 될 거다.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금 사실 절반쯤이 지지를 합니까? 제가 볼 때요, 정말로 친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순장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10명도 안 된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 중에서요. 그러면서 뭐 허수아비 한 명 데려다가 허울 분인 대통령 시키고 우리가 국회를 장악해서 돌아가면서 총리하고 장관하면 되지 않냐. 그러면 대통령도 퇴임 이후에 안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뭐 정치 보복도 또 없을 것이고 모두가 다 편안하지 않겠느냐. 자, 이런 생각에서 크게 생각이 다르지 않은데 뭐 우리가 싸울 거 있냐, 김무성 대표. 이렇게 이제 오다가 보니까 이제 한 70일 남은 시점에서 김무성 대표가 성공을 한 겁니다. 자, 뭐 공천관리위원장을 친박이 하겠다고? 그리고 뭐 분구 정설되는데 마지막에 전략공천 우선 추천을 밀어넣겠다고? 당신들 뜻대로 안 될 거다. 자, 한번 해보자. 내가 권력자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사실상. 자,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그리고 이제 모읍니다. 비박들을. 이제 뒤통수 좀 맞은 기분이겠죠. 근데 안철수 신당도 또 시원찮아서 더민주가 대승할 것 같습니다. 애초에 전제부터도 잘못됐죠. 제가 장담을 하는데 절대로 180석 못 넘깁니다. 새누리당요. 마지막에 야권 단일화 100% 됩니다. 수도권에서 새누리당 곡소리 나는 소리 들릴 겁니다. 자, 대통령을 모시는 핵심 참모들이 이것을 아이디어라고 한마디로 총선 전략을 세워서 끌고 왔습니까?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감당할지 본인들이 다 책임지기 바랍니다.